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배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 선생님, 북한이 어제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한 발은 240, 한 발은 420. 그래서 지난번에 4일날 쏜 거는 그 220이죠. 어제는 한 240, 420을 쐈죠. 근데 어제는 그 평남 운정군에서 신올이라는 거기서 쐈어요. 오래된 북한의 미사일 기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쏜 게 일상적인 그냥 보통 저거리면 스커드 미사일인데요. 이 스커드 미사일이 그 일상적인 스커드 미사일이 아니라 그 이스칸데르라고 지난 4일날 그 이스칸데르인데 한국은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미국도 막 대충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고도가 50km. 그래서 스커드는 한 100km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해피 기동을 하고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는 수직 낙하를 마하 10으로 한대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그 미사일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고도 요격용 페이트리엇 그 1이나 2, 3가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있는 사드라는 거는 사드는 지금 그 아주 고고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고고도는 SM3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번에 그 쏜 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의 기술로는 요격 방법이 아예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퓨전 도발하는 거죠. 여러 가지 거리를 섞어가지고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게 그 대남한을 향해서 최고 수위의 어떻게 합동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사일 하면은 정해진 거리, 정해진 높이 이렇게 쐈잖아요. 야구로 말하면 뭐 강속구 투수, 정통파 투수 같이 미사일을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그 좌완 언더드로 변형 어떻게 보면 투수라고 커브볼 낙차 큰 거에서 상대방을 타자들이 정신없이 그냥 만드는 거. 그 북한이 그 4일날 쏜 거에 대해서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오히려 눈치 보는 그 있으니까 오히려 아 그래? 이것도 미사일 아니야? 하고 다시 쏜 거죠. 그러니까 뭐 목적은 이제 뭐 핵 공갈로 쌀 내놔라, 돈 내놔라 이거지만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한 어떻게 보면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날 쏘고 120시간째 합참이나 한국의 국정원은 발사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왜 우리가 미사일을 쐈는데 너네들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미사일로 보이는 걸 한 방 쏘고는 또 한 방 더 쏴버려가지고 두 방을 쏴서 이래도 미사일이 아니냐. 미사일이 아닌 게 420km 날아가는 걸 봤냐. 이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군도 그렇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비겁한 태도죠. 솔직히 인정을 하고 국가안전보장회 NSC는 그럴 때 열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어디를 겨냥했겠습니까? 우리 수도하고 주한미군 평택이나 기지나 뭐 우리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200 몇 킬로, 300 몇 킬로는 우리 남한 전국을 다 어떻게 커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타조가 모래 속에 위협을 느낄 때 머리 박는 거라고 똑같죠. 그래서 거기에 통일부 장관은 또 그 쐈는데도 또 개성공단을 같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오히려 북한의 저 오만방자한 그 위협을 자꾸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그 취임 2주기라고 저 대담을 하는 줄 북한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4시간 전에 쐈고요. 또 어제 보면 북한의 이제 식량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비건이 그것 때문에 한국에 워킹그룹 회의로 해서 회의하러 들어온 날 쏴버려서 비건이 어제 저녁 식사도 만찬도 취소하고 오늘 강경화 만나고 회견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런데 우리가 왜 뭐 이걸 갖고 회견하고 대담하고 밥 먹냐. 그래 발을 빼버린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발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는 아직도 좀 미련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그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야가 대북 지원 쌀 보내주기 위한 회담을 열자. 뭐 이랬으니까
아직까지도 전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게 북한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측면. 북한이 도발한 시기가 묘하잖아요. 문재인 2주기. 예? 원래 올 연말까지는 김정은이가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취임 2주년, 네. 2주년 또 해필이면 한미일이 대북 정책이나 쌀이나 이런 거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에 모일 때 요때 공교롭게 도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는 자꾸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자꾸 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런 일이 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거 즉시 대응을 해야죠. 즉시 대응. 저게 뭔지 미사일인지 아닌지 즉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죠. 우리도 저기에서 한 만큼 우리도 뭔가 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쏘고 또 더 나아가서 유엔에 제재 위반 위반 가려달라. 제재 추가라든지 저 도저히 저놈들은 상대할 놈이 안 된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향후에 또 도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대통령이 NSC 열어서 그건 빨리 결론을 내줘야죠. 근데 쌀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와중에도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북 식량 지원은 이제 어찌할 거냐 물으니, 북한 식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이 변함없이 필요하다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 제가 볼 때 좀 미친 놈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북한, 물론 뭐 북한이 쌀을 그동안에 국제사회에서 계속 공짜로 얻어먹어서 이제는 공짜라는 인식도 안 합니다. 맡겨놓은 거 내놔 이거예요. 맡겨놓은 거 내놔. 그래서 전혀 뭐,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쏜 거는 찔끔찔끔 주려면 주지 마. 왕창 내놔 이거거든요. 그렇겠죠. 몇십만 톤 내놔 이건데, 근데 지금 북한이 쌀 생산이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북한 경제를 나타낸 장마당 시세는 킬로그램당 5,000원에서 지금 4,200원으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쌀이 부족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분석 좀 해봐야 돼요. 쌀값이 모자라면 쌀값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쌀이 남아 돌아서 보관료가 몇천억 들어서 보내야 된다. 보관료 때문에 보내려면 차라리 서해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야죠. 물고기 밥이나 주게. 아니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은 많이 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사막화가 진전이 되는 아프리카 나라도 있고 그런 데다 주는 게 낫지. 우리한테 포탄 쏘고 미사일 쏘는 놈들한테 왜 줍니까? 민족이라고. 아니 민족이라고 저 짓을 우리한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유한이 무슨 뭐 여인들이니 무슨 중군기에 굽느니 어쩌니 지랄을 하는데, 지금 미사일 한 발에 저 가격이요. 지금 이 아르메니아에서 제가 아무리 뒤져도 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격이 안 나오는데 아르메니아에서 그 러시아 거를 사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로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나오더라고요. 한 발로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이 50억이면 저놈들이 지금 개량까지 했으니 그게 원래 러시아의 도입 가격이 50억인데 그걸 갖다가 다시 해체해서 북한식으로 고체 연료 넣고 또 이동식 발사대에 꼽아서 쏘고 하면 한 7, 80억은 들어갔을 건데 지금 세 발을 쐈으니 저걸 가지고 한 200억을 써버린 겁니다. 바다에다가. 근데 저런 놈들한테 우리가 쌀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굴종도 저런 굴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좀 강하게 대응해야 되고,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김정은이가 다급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다급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북한의 저 대외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경제의 한 50% 된답니다. 이란은 한 대외 의존도가 한 25%래요. 그러니까 이란은 국제적으로 압박을 해도 더 버틸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50%까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려서 올 연말부터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경제적인 제재, 이거를 더 강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해서 그쪽을 눌러야지 그 엉뚱한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퍼주지 못해서 저렇게 아우성이고, 이 와중에 미사일 하나 쐈는데도 오히려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가서 만나주지도 않는 너 누구야 누구 만나서 면담 신청이나 하고, 그 밑에 사람이 나왔잖아요. 한참 밑에가. 그럴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저는 그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라고 있어요. 교세라 회장. 그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 항공 자알이 망하니까 투입돼서 한 1년 만에 흑자 회사로 돌변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소선은 대악과 닮았고 대선은 비전과 닮았다. 소선은 대악, 조그만한 선행을 베푸는 거는 그게 나쁜 거다. 대악하고 닮았고 대선은 크게 좋은 거는 비정과 닮았다. 크게 좋은 거는 정을 끊어야 된다. 비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 크게 잘 되려면은 그럴 정도로 이나무리 가지오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소선하지 말고 진짜 대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비정하게 우리가 이 1대1로 이스라엘이 아랍 그 둘러싸여서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좀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냥 미사일을 쏴서 도발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미국이나 그 한국을 자극해서 협상으로 끌어내거나 세계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는 저 미사일이 요격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금 저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0.5톤, 500kg까지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대요. 무게를 500kg로. 그러면 그 미사일에 그냥 재래식 폭탄이 아니라 이 탄두에 핵을 갖다가 500kg를 실어서 쏘게 되면 지금 서울이나 평택에 떨어지면 저거 그냥 초토화가 될 건데 저걸 낮게 날아오고 밑으로 기어서 그래서 요격이 불가능하다. 낮게 날아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하 10으로 떨어지면 저거는 뭘로도 못 막는다고 되면 이제 미국이 저걸 자꾸 이제 북한이 하는 건 저는 이런 걸 노리고 있다고 봐요. 미군이 지금 28,500명이 한국에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럼 우리가 평택 기지에 저거 한 두어 발 떨어뜨리면 너네들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 한국에서 발 빼라. 지금 북한이 이 미국을 향해서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빨리 그 북한하고 협상에 응하든지 비핵화 그 빨리 미국이 양보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또 마침 또 트럼프가 묘한 얘기를 어제 했잖아요. 유세에서 했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데 미국을 안 좋아하는 나라로 해서 우리가 지켜줄 필요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수천 명이 모인 유세에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또는 한 10%밖에 안 내면서 공짜로 이렇게 안보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다 이제 그거 한국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저런 지난번에 1차로 쌓았을 때 미국과 한국이 저걸 아주 그냥 이스칸데르라고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했잖아요. 그거는 이 미사일 모양이 이스칸데르하고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들이 열병식에 두 대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 차량에 실어서 보였거든요. 작년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고 소련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이스칸데르다. 그럼 이거 방법이 없다 하고 그때부터 대응을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그걸 갖다가 발사체라고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그래 이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이번에는 420km까지 쐈어요. 그러면 북한이 저걸 갖다가 휴전선 앞에 바짝 당겨서 쏘면 지금 제주도 빼고는 남한 전역이 다 지금 북한의 저 미사일망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이 격추할 수도 없는데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좀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처음에 했을 때 저걸 갖다가 트럼프나 폼페이오 같은 사람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이 이야기한 발사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제 미국이 손 쓸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미사일이라는 게 확인됐고 또 한 발도 아닌 두 발을 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을 겨냥해서 이제는 또 새로 발전된 노동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한 1,000km 쏠 거고 그 다음에는 한 1,500km 해서 오키나와 뭐 이렇게 겨냥해서 화성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암까지 겨냥해서 쏠 거고 이제 점점 그렇게 할 거라는 거는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고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더 강하게 나간다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이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서는요. 갈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이지 않겠어요? 갈수록 금방 말씀하신 거리를 높이겠죠. 더 높여서 어디까지 하나 끝까지 가보자. 치킨 게임이죠. 마주 달리는 열차라고 봐야죠. 더 우리 경제 제재 해주든지 뭐
돈을 주든지 뭐 하든지 않으면 우리 계속 달리겠다. 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비상한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의 안보의 총체적인 위기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저강도 뭐 도발이다. 뭐 북한이 다급한 나머지 그 자위권 행사인 측면이 있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거다. 끌어내기 뭐 위한 내부 거다. 훈련이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진짜 우리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때 우리 정부랑 북한하고 발표한 게 다르잖아요. 예. 트럼프 쪽은 FFVD를 강조했고 식량 얘기는 미국 쪽에서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식량에 대해서 미국 쪽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니냐. 북한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단계를 높여가면서 풍선 터질 때까지 바람 부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 거기에 우리가 진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한다고 이게 도발이 없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뭐 민주당의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쌀 빨리 줬으면 미사일 안 쐈을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한심한 작태. 저는 임진왜란 일본 안 쳐들어온다고 하는 김성일. 그때 황윤기라고 김성일을 일본 보냈잖아요. 예. 통신사로. 황윤길은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김성일은 김성일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제일 네. 유망하고 똑똑한 유학자라고 네.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말을 네. 했어요. 학봉 김성일 의성 김씨 있고 나중에는 후회도 하고 뭐 의병장으로도 뭐 열심히 활동했지만 활동해서 뭐 좀 국가에 지었지만. 큰 피해를 끼친 왕은 또 선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뭐 좋은 걸로 하자 안 쳐들어오는 걸로 하자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도성을 뺏겼잖아요. 그럼 쌀 주면 안 쌌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매달 북한한테 그냥 이 뭡니까 월세를 네. 상납해서 안 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서른이는? 그 학교 다닐 때 빵 셔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갈수록 더 많이 가져와야 되죠. 글쎄 갈수록 더 많이 맞아가면서 예. 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비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죠. 예. 더 핵을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방법, 예. 아니면 핵을 빌리는 방법, 예. 아니면 항복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유명한 학자도 다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핵 무장은 안 될 테고 핵을 빌려오는 거라도 해야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져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우리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안보의 총체적인 저는 위기라고 봐요. 지금 이게 또 다른 군사 전략적인 부분에서는요. 미사일 방어 MD라고 하는 게 네. 엄청난 돈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페이트리엇을 개발하거나 또 이 네. 사드를 개발하는데 사드가 한 개 키트가 1조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시스템은 수십 조가 들어갔죠. 네. 그런데 요격이라는 게 미사일보다 날아가는 총알을 맞추는 게 돈이 더 훨씬 비싸지 훨씬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도 비싸지만은 날아가는 걸 맞추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비싼데 문제는 북한이 현재 미국이 가지지 못한 그런 형태, 요격을 못 시키는 형태의 미사일을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걸 요격시키려고 비용을 들이려면 또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또 새로 개발해가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이 준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옛날에 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한 1,500km 되는 걸 가지고 또 새 거를 개발해가 네. 저렇게 이스칸데르 같은 것처럼 저렇게 낮게 깔리면서 날아가는 거를 쏘게 되면 네. 이제는 일본에 있는 미군들도 위험하죠. 안심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 벌어질 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노리는 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도발을 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미군이나 미국 사람들이 무사하지 못하니까 네. 항복하러 우리한테 오라. 네. 뭐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라겠죠. 네. 그런 거를 북한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는 미사일도 네. 옛날에 쐈던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연장형이 아니라 또 무슨 북극성 이런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협상을 해주는 1년 반 동안에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이 엄청나게 그동안에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제 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네. 컴퓨터 상으로만 이렇게 돼간다 네. 이렇게 했을 거고 네. 실제로 쏴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놈들이 연말까지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새로 개발한 거를 전부 쏴보는 네. 그런 그 타이밍을 지금 가지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이래 되면 이제 미국이 사실은 맞출 수 있다고 뻥을 치는데 제가 물어본 미국 네. 사람들한테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미국이 요격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게임에 지금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죠. 미국이 더 급하게 북한하고 딜 치자고 나오지 않겠나. 김정은이가 지금 그걸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딜 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트럼프의 관심은 이번에 5월 4일 날 미사일 발사체 쐈을 때도 미국은 그 별로 큰 반응을 안 보였잖아요. 왜? 네. 미국을 겨냥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거죠. 네. ICBM이 아니라 이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으면은 아마 발끈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주장한 게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게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야. 시간이 우리. 갈수록 우리가 네. 미사일 기술이 발달해. 네. 북한 미국 회담하고 남북 회담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 한쪽에서는 기술 개발을 이게 자꾸 진행시켰으니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 협상 늦게 끌면 끌수록 북한 우리한테 유리하네 이 사람들아. 그렇게 공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위험으로 나타나면은 북한이 우리 9.11 군사회담 이후에 우리 휴전선 느슨해졌잖아요. 서해안도 느슨해졌잖아요. 어디 서해안 점령한다든가 인천 저 공항 정도 갑자기 기습 공격에서 점령하면은 미군이 함부로 미국에서 오거나 주일 미군이 한국으로 오기가 옛날보다 더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자기네들도 미사일 위험에 노출이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네. 제일 북한이나 중국이 제일 집착하는 거는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네. 지원하러 오는 사람들을 네. 북한이 그걸 공격할 수 있으면 네.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공격할 때 미국이 다 격추해 버린다 요격에서 네. 그게 제일 딜레마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도 가지지 못한 저런 형태의 신형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해 가지고 네. 이제 한국으로 도우러 오는 일본군이나 해외 네. 미군들을 겨냥해서 적을 쏜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면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옛날 같이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굳건할 때면은 그래도 네, 미국에 그래도 뭐, 의존해도 되는데 지금 트럼프 얘기가 갈수록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해서 그렇죠. 미국이 요격할 방법이 없으면 그렇죠. 너가 몇 개가 있으면 우리는 너가 한 몇백 배를 갖다 놓다. 그럼 너가 쏘는 순간에 너것도 죽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전술핵을 갖다 놓을 가능성도 현재로는 지금 한미 관계로 보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거는 멀리 있고 북한은 우리한테 언제든지 마음대로 핵을 때릴 수 있게 되면 네. 이제는 이게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게 좀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실제로 북한이 쏘았을 때 한 20개 쏘았을 때 그걸 몇 개를 객추시키겠냐마는 논리적으로라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렇죠. 저걸 아예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렇죠.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오히려 패닉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지금 우리 편이 없잖아요. 예. 미국하고 멀어져 있고 또 미군이 이 기지 주일 미군 기지가 또 일본에 많이 있는데 예. 일본하고도 좀 관계가 안 좋아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우리가 또 남북의 휴전선이나 9.11 군사회담으로 또 많이 또 총을 놓은 거예요. 예. 자칫 우리가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은 옛날에 그 뭐야 로마한테 무너진 카르타고 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돈이 많다고 경제적인 10대 강국이 됐다고 그걸 총으로 환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어제 통일부가 네. 용역을 줘가지고 네. 잠정협정 남북 간에 네. 평화협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동아일보에서만 보도를 네.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북한군이 도발할 때 현장 이 군 책임자 입장에서 선조치 후보고가 아니라 네. 선보고 후조치. 네. 그다음에 북한이 뭐 6.25나 연평도나 천안함에 사과할 필요 없다. 그리고 휴전선은 평화협정이 되면
남북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거는 유엔사 떠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평화협정에 있는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한반도에 있는 외국 군대는 적정하게 이렇게 정리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무기가 있는 미군은 다 떠나야 되고 그렇죠. 무기가 없는 참모형 몇 명만 남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재인이 통일부로 시켜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통일부 장관을 김현철이라는 사람을 임명할 때부터 그 예견된 일 아니에요? 예. 그 문제 많고 하자 많은 사람인데 무조건적으로 그 북한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뭐 저 과거의 천안함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오히려 저 북한 쪽 편을 드는 사람이니까 개성공단도 우리 책임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정도 하니까 지금 남북 간에 그런 쪽으로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다 바치겠다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아무런 대응할 게 없잖아요. 유엔사까지 철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DMZ를 완전히 비무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좀 배울 때는 배워야죠. 우리가 완전한 무력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때 자신 있을 때 그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6.25 이후 뭐 60년 넘도록 미군한테 방위를 의존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지금 뭐 그동안에 킬체인이니 뭐니 준비하던 것도 다 지금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저는 나라 안보가 정말 그 우리 국민들의 참 수준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재인 2주년 돼서 여론조사했는데 보니까 문재인 제일 잘한 게 안보 남북 관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못됐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지금 남북 관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엊그제 그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문이 북한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뭔가에 덜미를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정제유나 이 석탄 밀수 지금 거기에 국가기관들이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 2개에 그렇죠. 한전, 남동발전, 석유공사까지 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세청까지 다. 네, 관세청까지. 그래서 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뭔가 오고 간 부분을 돌이킬 수 없이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무조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건 물릴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 그야말로 북한이 만약에 틀어져서 남북 간에 그간에 물 밑으로 오고 간 내용을 전부 녹취했거나 다 자료를 확보해서 몰래 받았던 석탄이나 뭐 몰래 팔아먹었던 석탄이나 석탄 판 돈 그리고 정제유가 몰래 들어온 걸 이걸 다 공개하는 순간에 문 정권은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시종일관 협박당하면서 끌려다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문은 여기에서 벗어나는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는 저렇게 굽신거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덜미가 잡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양 갔을 때도 도대체 무슨 얘기 나눴는지 모르겠고 도보다리 뭐 회담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참 궁금할 정도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좀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남북 회담 뭐 대북 경협을 주장한 가장 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거잖아요.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근데 지금 그 전제 조건이 틀렸잖아요.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게 뭘 확고해요. 오히려 그 야욕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도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게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대북 그 위반해가면서 그 지원했다는 그런 계속 연구 결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남한 언론만.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게 경제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면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만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어서 뭐 일본, 독일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폭삭 망해도 국민이 똑똑하니까 회복됐거든요. 근데 이게 안보는 한 번 부서지면 나라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폭력으로 무너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깨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군사회담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군사회담을 우리는 지킨다고 저러고 쌀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노는데요. 국민들의 각성 말고는 이거 바로잡을 방법이 네. 없다고 봅니다. 자, 1부 오늘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